좀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슨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명태균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음, 어제 그 편파 TV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그걸 이용해서 내부 경선에 유리한, 그걸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는, 어떻게 보면 명태균이가 기발한 머리를 발휘한 건 아닙니다.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조작했건 뭘 했건 적지 않은 정치인들이 이득을 보고 뭔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은 가능한데, 오세훈 시장도 그 부분에 있어서 명명백백히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검사애들의 수사를 믿을 수가 있느냐? 조작질하고 선택적 수사하고 그럴까봐 걱정은 들지만 대략적인 부분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걸 따지기 참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론조사라고 하는 괴물을 이제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 거죠. 되게 여론조사를 부풀리거나 비중을 바꿔서 순위 바꾸는 건 아주 그냥 너무나도 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선거 여론조사라든가 리서치 업체 애들은 다 알고 있었죠. 사실은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침묵의 카르텔? 그건 진보든 보수든 다 똑같습니다. 누구 하나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다는 것. 김어준이 여론조사 꽃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론조사 업체를 만들고, 그게 웃기는 건 어제도 얘기했지. 지난번 그 보궐선거 얼마나 맞췄습니까? 거의 못 맞췄죠. 이게 참 쪽팔린지도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학은 과학이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는 자들이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 어떤 법적인 아니면 제도적인 것이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불법적인 것이 개입됐다고 하면 누구든, 그게 대통령이든 서울시장이든 아니면 국회의원이든 대구시장이든 무슨 뭐든 엄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동아일보에 제가 가장 혐오하는 그런 기사가 났어요. 동아일보 단독 마약 수사 땡 한국판 DEA 땡 만든다. 검경 관세청 합수부 이달 추모. 이 동아일보의 이 기사를 쓴 새끼들은 참 무식하거나 아니면은 검찰을 쭉쭉쭉 빨아주는 진짜 친검찰 언론의 대표적인 놈들입니다. 동아일보가 실제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랫동안 한국의 마약수사청 혹은 마약 그 관리청이든
독자적인 수사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딱 전제는 뭐냐면 거기에는 지금 당장 마약 수사를 하다가 다음 달에 자기가 마약 수사 피의자 혹은 그리고 피의자를 법정이나 아니면 법정 바깥에서 로펌을 통해서 변호하는 변호사는 마약수사청에 참여시키면 안 된다. 유아인의 가장 변호사 중에 집단에 자타가 공인한다, 자타가 떠들고 다니는 한국 대한민국의 마약수사의 최고 검사라고 하는 자가 거기서 유아인을 변호하고 있다. 그 외에도 근데 직업의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검사하다가 변호사 할 수 있지. 그래도 그건 뭐야? 그런데 쪽팔리게 지가 수사한 피의자한테 수임료 막대하게 몇백억, 몇십억, 백억 넘게 받고, 그것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변호한다는 그런 쪽팔린 건 하지 마라. 주둥이로 정의란 소리 하지 마라. 정의를 지킨다. 그런 개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DEA가, 미국 마약수사청이죠. 마약수사국, 뭐라고 부르던. 그러면은, 물론 미국 DEA에도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은 최소한 직업윤리는 있다. 오늘 수사한 애들을 내일 변호하는 그런 쪽팔리고 그런 등신 같은 그런 지능적인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변호사 새끼들, 검사 새끼들, 그런 검사 새끼들, 그게 스스로 이게 용납이 크게 지 얼굴에 지가 똥칠하는지도 모르고 돈 준다니까 가서 해벌레 해갖고 네? 약쟁이들 그 뒤나 빨아주는 그게 무슨 검사라고. 자, 그러니까 한국의 마약수사청에도 검사가 있을 수 있고 변호사 고용할 수 있다. 수사관으로서. 다만 거기에 수사하려고 하면 법적인 전제조건이 있어야 했다. 최소한 자신이 마약수사청에서 수사한 이후에 최소한 3년 혹은 3년 정도 변호사 개업하지 않는다. 아니면 변호사 개업을 한다 하더라도 공익적인 변호만 한다. 수임료 받자. 이런 형태든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수임을 했다 하더라도 변호사가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정보 유출 아니면 수사에 정보 유출됐으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이런 걸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마약수사청에 들어오는 변호사는 나중에 3년 이상은 개업하지 말거나 이런 형태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제 계속 주장은. 근데 이런 겁니다. 마약 단속국이라고 하는 마약 수사청이든 뭘 만들려고 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는 윤통의 마약 범죄 근절 지시로 전담 수사 조직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마약 수사청도 검토했지만 정부 조직법 입법 개정 등이 입법이 필요합니다. 마약수사청이 설립될 게 여기가 중요합니다. 마약수사청이 설립될 경우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 스스로 실토하는 거죠. 검사들은 마약수사청이 설립되면 어차피 마약수사는 마약수사청이 다 가져가니까 자기네들은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마약 수사를 통해서 얻은 그 전문 지식을 통해서 나중에
정관이든 마약 그 범죄자를 이 변호하는 수임은 못하게 되는군요. 그죠? 그러니까 검사들이 마약수사청의 설립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환 간의 협력이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마약 수사를 못하게 되는 이유가 결국은 나중에 마약 약쟁이들을 변호하는데 이니셔티브가 없어지니까. 이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거를 그대로 실토를 하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 무슨 합동수사본부지 TF니 이런 지랄거리를 한 겁니다. 여기에는 검찰의 무슨 지검장 하나를 제일 짱으로 박아두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검사 애들 이렇게 데려다가 경력 세탁시키고 나머지 국세청이든 뭐 관세청이든 경찰 애들은 데려다가 야 이래 인력은 갖다 쓰고 관세 다 갖다 쓰고 검사 애들 경력 세탁시켜주는 거죠. 야 마약 전문 검사 합수본부에 몇 년 있었으니까 나중에 나가면 마약 수사 전문가 받으면 그거 가지고 정관 예우 받고 이 짓거리를 지금까지 봐왔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걸 명확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아일보 이런 애들 이런 문제 제기를 전혀 안 해. 어떤 얘기도 안 해. 왜 검사들이 마약수사청을 반대하는지에 대한 유관기관의 협력 의적이지 않다. 야, 니들이 뭔데 이 마약수사청이 하면 그 협조를 해야 되는데 협조하기 싫다는 거지. 응? 왜? 마약수사청에는 그러면은 아예 마약수사청 내에 마약수사 관련된 검사를 공수처처럼 거기에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검찰은 마약 수사할 일이 없어지는 거지. 검찰이 쪼그라든다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검사들이 왜 필요해 이 말이야. 이런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이해관계밖에 하지 않는 이런 검사 애들은 다 옷 벗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가 무슨 마약 조직의 마약 조직 범죄의 최고봉이다 뭐 떨고 다니다가 대충 뭐 부장 검사 뭐 차장 검사 좀 달고 검사장 달기 힘들 때 그때쯤 나와서 정관 예우 수임 받고 막 아이고 참 한심하다 한심해. 대한민국 검사들 쪽팔린지를 알아. 쪽팔린지도 모르겠지 지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판 DA 마약수사청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마약수사의 전문성 그리고 마약 수사는 마약 관리와 같이 들어가야 된다. 지금 문제는 뽕의 문제가 아니라 마약류, 향정의 문제다. 향정의 문제는 결국은 마약류의 수급 관리의 문제 그리고 치유와 연결되는 마약 관리청 같은 수사청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마약 관리청 내에 수사와 이것을 같이 갈 수 있게끔 지금 식품의약처안전처에 마약 관리 부서를 마약수사청 같이 붙여갖고 해야 된다. 근데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검찰놈들은 합수본 왜? 어차피 합수본은 본부장은 검사장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본부장은 다음에 또 합수본부장이 될 거고 그죠? 좋은 자리 경력 세탁하죠. 여태까지 뭐 아무것도 안 했어도 그 밑에 뭐 차장이든 애들 데려다가 경력 세탁해주고 일반 평검사들 경력 세탁해주고 단번에 마약수사 전문 검사가 되는 거죠. 실력은 더럽게 없으면서 그죠? 국제공조가 필요하면서 그러면은 마약수사청이 하라고 하면 되고 지금 야당도 마약수사청 협조하겠다고 다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마약 천국이 되든 말든 검사들 지들 이익만 참 이런 자들이 검사가 되는 게 너무 쪽팔린 거 아닙니까?
싹 다 못을 벗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마약 수사를 못하게 해야 된다. 마약 수사는 마약 수사청. 그렇게 되면 경찰에 있는 마약 수사 인력들 흡수하고 검찰에 있는 마약 수사 했던 애들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네? 하고 나중에 검찰에서 하고 싶은 애들 땡기면 되는 거. 이 기본적인 논리를 동아일보가 모르겠느냐?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면서도 검찰 빨아주려고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마약 사범이 뭐 몇만 명이 되든 마약이 뭐 수천억 원어치가 들어오든 말든 그냥 지들 이해관계만 있으면 다 그냥 이게 대한민국의 검사들의 현실이고 왜 마약수사청이 만들어지지 않는 동아일보의 사회부의 고민기 기자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허동준 기자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네? 검찰 빨아줬다고 나중에 자리 좋은 거 줄 것 같습니까? 얘네들이? 이번에 보는 뉴스원에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좋은 기사입니다만은 참 답답한 기사죠. 기사 제목은 이겁니다. 올해 19명 숨졌지만 아무도 몰랐다. 허수아비 마을의 비극, 외딴 죽음이라는. 외딴 죽음이 뭘까요? 농촌 전국 82개 군 중에서 농촌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군에서 무려 44%가 정신과 병원이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기 충북 음성 쪽 아니면 뭐 저쪽 어디 충청도 어디 아니면 경상도 어디 군은 그 군을 통통 틀어갖고 정신과 병원 의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연세가 89 되신 분 어르신 혼자 사시는데 사람을 만날 일이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요? 우체부가 갈까 말까요? 그러니까 기자가 그분을 좀 찾아가서 90살 먹은 이모하는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가서 기자도 참 당황했을 거예요. 할머니 우울하지 않으세요? 우울이 뭐예요? 물론 우울이란 것을 무슨 뭔지는 알죠. 근데 그걸 잘 모른다는 거. 그런데 기자를 붙들고 눈물이 줄줄 흘렀다. 사람이 그립다. 지난 2달간 농촌에 거주하는 자살위험군 18명, 유족들 7명, 복지센터 뭐 100명 넘게 자살 실태를 심층 취재했는데 전국 정신건강 병원 1199곳이 분포된 것을 봤을 때 농촌은 44%가 없다. 왜 대한민국의 노인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가? 사실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 가보면 굶어 죽었거나 그러니까 먹기 싫어서 그냥 죽으려고 안 먹거나 어디 몸에 달았거나 아니면 어디 농약 마셨거나 또 자살해. 도시는 낫습니까? 도시는 어디 기척이 없어 근데 냄새나 그러면 또 돌아가셨구나 몸에 달았거나 약 먹었거나 그냥 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어느 농촌을 방문해 갔고 60대든 뭐 이런 to기 이제 어떤 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혹시 이 군에 거기 돌아가신 분이 몇 분 있는데 한 대여섯 분 계신데 그거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 동네 그런 거 없다. 난 이장인데 그거 못 들었다. 혹시 착각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알고 싶지 않고 사실 외면하고 싶고 그리고 그런 곳으로 알려지는 것을 싫어해서 터부시하는 여기는 자살이 많은 동네 자살한 동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농촌은 그렇대 그러잖아요. 뭐 옆집에서 숟갈 하나도 다 알고 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말이 그런 거지 실제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일정 정도 얼굴을 웃고 있죠. 왜냐? 우리 동네는 그런 데가 아니야. 저 노인네가 자살을 했지만 아니야. 자살한 거 아니고 그냥 넘어져 돌아가신 거야. 스스로 최면. 그러면서 농촌의 노인들은 자살하고 있고. 근데 실제로 카운트는 자살이 아니야. 그럼 실제 이게 제대로 된 게 맞아? 실제보다 더 높은 거 아니야?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개판이 되는 이유가 이게 강남으로 집값 더럽게 높고 제가 요번에 이천에 집 사면서 너무 놀랬죠. 와, 저거 강남의 집값 저거 내 평생 벌어도 못 산다. 집값만 이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 개판되고 있을 때 정치인이란 개새끼들은 여의도에서 멱살 서로 지들이랑 싸우고 있고 권력투쟁 노름이나 하고 있고 대통령이랑 사는 그 부인한 아이고 참 한심한 인간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말건 그냥 쓰러지건 말건 지들 처먹고 호의호식하고 권력 부리 그거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져 이미 무너졌는지도 모르죠. 아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 전국 82개 군 중에서 없는 곳이 전남, 경북, 경남 뭐 그것도 단 달랑 하나 정도밖에 없습니다. 자살하면 어디로 싣고 갈지 모르겠어요. 응급실도 못 찾아. 이게 의료의 문제인지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을의 안쪽에 들어가면 우리는 자살하는 동네가 아니야. 낙인 찍힐까봐 마음의 병이 있어도 보건소에서 약도 못 달래. 그러니까 마음의 병을 키우죠. 그래서 그냥 우울증에 조현병 그러다 죽으면 자살이 되고 아니면 사고사가 되고 뉴스원에서 참 좋은 기사 썼지만 그 대안이 뭡니까? 대한민국 이 자본주의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고령층 스토킹범 10명 중에 1명이 노인입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고령 노인 범죄가 증가세고 노인들은 이게 중대 범죄인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인식하죠. 근데 세종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9살의 남성이 이웃 61세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서 찌르는 사건. 몇 달 전에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계속 문자 보내고 흉기로 위협해서 스토킹. 50대 여성 B씨가 70대 남성 D씨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걸로 일터 찾아가서 흉기로 힘을 파손. 이 스토킹 범죄가 젊은 사람의 문제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이대가 올라가면서 고령층 스토킹 범죄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 20대가 22.4지만 60대도 12.8이다.
오히려 암수범죄 생각하면 고령층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대안을 내봐야 되는데 이 도라이 새끼들, 이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 수사기관, 뭐 법무부나 이런 새끼들은 범죄를 분석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대충 그러니 이용혁이나 뭐 이런 무슨 뭐 국회 입법성 허무하는 그냥 그 수박 겉핥기식의 얘기만 하지 제대로 심층 깊은 논문조차도 안 나오고 논문은 뭐야 그냥 리뷰조차도 안 나와. 아이고 참 한심하고 왜 계속 범죄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부분 범죄를 분석하지 않으니까 뭐 아침형 대응이 없는 거지. 그런데 이 뭐 이용혁이나 뭐 다른 뭐 소위 그 전문가 있네 하는 자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죠. 특별한 범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딱 얘기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 맞춤형 대응을 하려면 그 범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걸 분석해서 거기에만 치밀하게 객관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없는데 어떻게 맞춤형 대응을 하냐고. 바보들아. 응? 범죄를 분석해. 범죄를 정확히 분석해서 뭔가 그걸 하지 않는데 어떻게 맞춤형 대응을 하냐고. 아이고 그냥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그게 현실입니다. 다양한 사회의 범죄라든가 범죄 관련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네? 대충은 알겠죠. 대충 하는 거 같고 그럼 대충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데이터도 공개하지 않아. 경찰놈들 연구도 하지 않아. 수사도 수사도 대충 해. 기소도 대충 해. 재판도 대충 해. 그냥 대충. 사회가 썩어가는데 대충. 그래서 제가 프로파일러들이 범죄를 분석하고 아니 프로파일러들 일자리를 다루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최소한 객관적으로 뭔가 좀 우리가 사회 분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 안 그렇습니까? 나만 문제인가? 이, 이 들떨어진 검사 새끼들이라든가 이 소위 말하는 법무부의 놈들은 전혀 그런 미래에 대한 대응 지금 현실도 분석하지 못하면서